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고점에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MS라든지 기타 관련 종목군들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걸쳐서 기술주들의 조정과 또 다우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사주의 의무 소각, 금융당국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악용했을 경우에 나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의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게 됐을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과연 자사주 의무 소각은 득이 되는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가 9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보조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호재로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차전지 쪽을 끌어올리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테슬라와 AI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 조금 예상이 될 것도 같죠. 왜냐면 기술주들의 조정이 살짝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안 그래도 단기적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입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이 됐어요. 플러스 0.27 정도 올라오면서 끝났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출발을 했다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두 지수의 흐름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 다우지수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진다라면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졌다. 자, 이 내용은 나스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식의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즉 기술주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다우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우지수도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뭔가 안 좋구나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뭐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FOMC 뉴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좀 경계해야 된다. 단기에 올라간 것들, 고점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13일이 FOMC 시작인데 요걸 앞두고서 아직까지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조금 지피는 것이 무엇이냐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었는데 왜 다시 인상을 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이죠. 사실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거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동결시켰다라면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또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금리를 뭐 다른 쪽에서 올리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동결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금리 동결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왔다. 그럴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금리 인상에 주 초반에 좀 나섰었죠. 그래서 지금 얘네도 이제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전망이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의 이야기고요. FOMC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동결의 가능성들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동결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6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0%에 달하는 그런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됐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뉴스라든지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이 불확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일단 동결이 되거나 인하가 된다면 기술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와준다.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상황이 좀 맞물려가는 그런 느낌을 갈 수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국채금리도 뭐 1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3.8% 돌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26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지난 5월 26일이면 얼마 안 됩니다. 네, 지난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네, 뭐 대단히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기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은 단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만들 수 있는 핑곗거리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조정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정이 깊으냐 얕으냐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가 아니죠. 그 다음 얘기 한번 보면은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또 소형주들도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 러셀 지수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형주들 랠리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네,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소폭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주가가 크게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오지 않고 소폭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이죠. 상승이 크고 하락이 약하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떨어지기를 거부한다는 거, 이거는 매우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상승하고 나면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떨어지다는 소폭만 내려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를 거부하고 있다. 더 갈 것이다.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은 두 가지죠. 가격 하락과 횡보 조정 두 가지인데, 횡보는 매우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약한 하락 정도만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냥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줄이기 위함에 대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또 다른 종목들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또 그런 조정이 이번 만기일,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 때 지수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주가가 또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크게 들어간다라는 어떤 부분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유지를 좀 만든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반등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동안은 2차전지가 조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금융당국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추진하는 모습이 과연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본시장에서 이 자사주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적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편법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원래는 금지되어 있었지만은 2011년도부터 상법 개정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즉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것도 벌써 한 10몇 년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기업들이 하게 됐는데, 자, 자사주를 매입해라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명분은 주주 환원 강화였죠. 원래는 이제 기업들이 이익 이격음으로 유보율 쌓지 말고 자사주 매입을 해라. 그리고 나서 소각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냐, 결국 주주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을 배당보다 주가 부양 및 안정 효과가 큰 주주 환원 정책이라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익 잉여금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각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긍정적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이렇게 소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거죠. 네,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은요, 국내 상장사들이 3년여에 걸쳐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그것만으로도 3600포인트 이상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이 주가 상승에 굉장한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런데 그렇게 안 써먹죠. 네, 소각을 해라라고 했지만 소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의무화 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걸 또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시장에 이게 풀리게 되니까 물량이 확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거나, 또는 뭐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사주 교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또 의결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도 하죠. 또 우호 주주에게 자사주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편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무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신주 배정 금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을 하는 것은 의무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는 소각해라. 이런 것들이 실제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재계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 네, 기업이 자사주를 대거 주식시장에다가 풀어낼 경우에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을 의무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재계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팔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글쎄요, 뭐 일단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들은 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 주식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빈약한 변명일 것 같아요. 자, 자사주 소각하게 되는 건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뭐 해외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아니, 지들이 더 많이 꽉 쥐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네, 자사주, 초대주주가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기업이, 네, 기업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인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된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이상은 보유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도 되겠죠? 즉, 기업이 한 5% 정도는 보유해라. 대신에 그거 이상으로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소각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뭐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소각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은 네, 소각하지 않고 대신에 의무 보유 이런 거. 의무 보유 같은 거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뭐 소각이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기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다지 네 저는 네 뭐 이렇게 신뢰도가 높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어려우니까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들 팔지 말고 있어 라고 해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올런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 아무튼 네 금융당국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 그 증시에는 호재성 재료를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네 그냥 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호재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더 그 법제화 되기 전에는 네 편법화하는 그런 방향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아직은 자사주의 매각이 아니죠.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소각, 이런 부분들은 호재가 되는 거고, 매각에 대한 부분들, 자사주를 팔아먹는다 이러면은 악재가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네, 의무화가 진행 중에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7개월 만에 최고치, 최근에 9거래일 연속 상승,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장중에 한때 $230까지 올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2021년도 1월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난해 주가가 65% 추락했다가 올해 들어서 87% 올랐다. 네. 올해 들어서 87%요. 거의 2배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테슬라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지금 머스크가 경영에 신경 안 쓰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경영에 조금 신경 쓴다 그러니까 또 주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는 머스크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뭐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제 그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움직임은 네 어느 정도 정당한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타격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해결된 방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호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주가가 내려갔다라면 오히려 매수를 해서 좀 투자 수익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테슬라는 호재가 좀 많이 나온 게요. 지난 1분기 시작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머스크가 지난주죠. 중국을 방문하면서 크게 네 이제 대접받고 또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요 차종들이 그 IRA 거기에서 이제 규정한 보조금 혜택을 다 받게 됐죠. 그러면서 상승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즉, 가격 인하는 이제 안 할 거다. 대신에 보조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가격 인하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서 네 판매량은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가격은 안 내렸으니까 실적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사업 확장하겠다는 얘기들은 이제 뭐 거기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오너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트위터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CEO를 지금 갖다 앉혀놨죠. 그러면서 오너 리스크 좀 해결됐다. 내가 이제 테슬라 다시 볼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지는 것이 뭐냐면 AI 관련주. 그 돈나무 언니가 지금 향후 엔비디아보다 더 크게 성장할 기업으로, 이 AI 기업으로 테슬라를 꼽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건데, 테슬라는 그동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독보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AI 쪽으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AI를 만들겠다 뭐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AI 관련된 부분들로 많이 이제 또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관련한 종목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AI 관련주로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AI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뭐 비행기 못 만들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과 같이 연결된다라면 AI와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들은 일단은 그동안 악재 요인으로 작용됐었던 재료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워낙 이제 뭐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오너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거죠. 뭐 AI로 가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조금 대중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테슬라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부분에서 뭐랄까 전기차면 테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 전기차면 이제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뭐 폭스바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뭐 이거 뭐야 게임이잖아요. 전기차에는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쟁 상대가 많아졌다라는 것, 시장이 그만큼 커진 것도 있겠지만은 경쟁 상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동차에다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뭐 새로운 배터리 기능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AI,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녹여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자, 아무튼 주가가 너무 올랐다면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가고 있는 종목들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켜보면서 살펴보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면 반드시 조심하라.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대신에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또 2차전지 쪽이, 2차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주의들에 대한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 반도체나 자동차가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2차전지가 또 어제에 이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물론 만기일 변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잘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이 고점 부담 우려 속에서 혼조 마감세를 보였다. 기술주들은 떨어졌지만 다우지수는 올라갔다. 이것은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사주 의무 소각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뭔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지 말고 의무 보유해라. 니들 5% 정도는 무조건 보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의무 소각이 좀 의무화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한테는 나쁠 거 없는 얘기입니다. 자, 테슬라가 9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오너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보조금에 대한 어떤 혜택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여기다가 AI 관련한 부분까지도 같이 섞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자, 가는 동안은 상관없지만 주가가 또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고 또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길 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와 연결돼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평소에는 피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투자 원칙을 제대로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게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면은, 네, 뭐, 매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더 사버린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너무 취하지 말란 이야기죠. 네, 꼭 술 먹고 나서 이제 돈 막 뿌려놓고 나서, 네, 자는 애들 깨워갖고 돈 주고 막 용돈 주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한테 돈 다시 뺏고 막, 어제 같이 술 먹은 사람들한테는, 네, 푼바이니까, 네, 얼마씩 보내라고 통장에 뭐, 이렇게 계좌번호 문자 보내고 막. 이건 굉장한 추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원칙 투자하시고요. 원칙으로서 변동성을 이겨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약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살짝, 아니죠, 자동차나 반도체가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